혹시 지금 휴대폰 연락처 목록에 몇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나요?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지금 당장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 주저없이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100명이 넘는데도 매일 밤 사무치는 외로움에 잠을 못 이룹니다. 반대로 친구가 단 2명뿐인데도 혹은 주말 내내 혼자 지내는데도 매일 웃으며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흔히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 혼자 있는 것은 처량하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최근 뇌과학과 진화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은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가 활성화되고 평온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성격 차이, 즉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내면의 단단함 그리고 자기조절 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들에게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일종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인드풀 메이트에서는 왜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적어도 행복한가에 대한 심리학적 진실, 그리고 내 외로움이 나를 망치는 위험한 신호인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는 귀한 선물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혼자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 고독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오해부터 풀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외로움을 물리적으로 혼자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방에 혼자 있거나 밥을 혼자 먹을 때 외롭다고 느끼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외로움의 정의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연결의 부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교감의 결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화려한 파티장에 수십 명의 사람들과 섞여 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건배를 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대화는 겉돕니다. 날씨 이야기, 주식 이야기, 자랑 섞인 농담들, 아무도 내 진짜 속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나 역시 그들의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끔찍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니까요. 이런 현상은 특히 40대, 50대를 넘어서면서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모임에 나갔는데 이제는 그게 숙제처럼 느껴져요. 사람들 비위 맞추고 돌아오는 길에 운전대를 잡으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는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 즉 마음의 효율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20대 때는 소속감이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꼈죠. 명함을 주고받고 인맥을 넓히는 게 내 존재 가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부에 접어들면 현실은 훨씬 구체적이고 절박해집니다. 부모님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 문제나 노후 준비 같은 묵직한 과제들이 어깨를 누릅니다. 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쓸 곳은 너무나 많죠. 이때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영양가 없는 관계, 나를 소모시키는 만남을 차단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지는 건 당신이 우울해지거나 사회성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이제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독을 못 견디고 어떤 사람들은 즐길까요?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본래 무리 생활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이 곧 죽음이었기에 우리 유전자에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안심이 된다는 본능이 있죠. 그런데 내면이 단단하고 사고가 깊은 사람들은 이 오래된 본능을 거스르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장의 소속감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죠.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행복하다라는 본능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조절력이 좋은 사람들은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둡니다. 내가 지금 외로움을 느끼네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 그리운 걸까? 아니면 오늘 너무 피곤해서 마음이 약해진 걸까? 그것도 아니면 최근에 지적인 자극이 부족한 걸까? 이렇게 스스로 묻는 순간 외로움은 휘둘려야 할 감정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신호로 바뀝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결핍으로 보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계획을 세우고 취미에 몰입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산으로 활용합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격리가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몰입의 시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맞지 않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 그들은 감정을 객관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외로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감정에 즉시 잡아먹힙니다. 아, 너무 외롭다. 친구한테 전화해볼까? 술이나 한잔할까? 하고 반응하죠. 하지만 내면이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둡니다. 내가 지금 외로움을 느끼네?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 그리운 걸까? 아니면 오늘 너무 피곤해서 마음이 약해진 걸까? 그것도 아니면 최근에 읽은 책이 없어서 지적인 자극이 부족한 걸까? 이렇게 감정을 분석하는 순간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 혹은 신호로 바뀝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결핍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나를 업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고 계획을 세우고 취미에 몰입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산으로 활용합니다. 물론 친구가 아예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관계의 양보다 밀도에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100명의 얕은 지인보다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보여줄 수 있는 2명의 친구가 훨씬 가치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사람을 늘리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좀 까칠한 거 아니야? 사회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관계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으니 내 곁에 있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깊은 정성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밖으로만 도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아주 뼈아픈 말을 남겼죠.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배고픈 상태에서 장을 보지 말라는 말처럼 외로움에 굶주린 상태에서는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겁니다. 마트에 배고플 때 가면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인스턴트 식품을 잔뜩 사게 되죠.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허하면 평소라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을 사람도 나한테 말 걸어주니까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사기꾼,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감정적으로 착취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이혼 직후, 실직 직후 혹은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다가오는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위험성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고독이 이상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괴로움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이 나를 성장시키는 괜찮은 고독인지 아니면 당장 조치가 필요한 위험한 고립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가 진단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괜찮은 외로움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혼자 있어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밥도 잘 챙겨 먹고 청소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할 때 작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문득 사람이 그립긴 하지만 그게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아요. 마치 배터리를 충전기에 꽂아놓은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차분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럴 땐 굳이 밖으로 나가려 애쓰지 말고 그 시간을 즐기시면 됩니다. 반면 위험한 외로움, 아이솔레이션은 3가지 뚜렷한 신호를 보입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막막하고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둘째, 예전에 즐겁게 하던 취미나 일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호인데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다, 버림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 3가지에 해당한다면 이건 마음의 배터리가 1% 남았다는 빨간불 경고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이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급하게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찾거나 소개팅 어플을 켭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땐 사람을 찾을 게 아니라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세요. 햇볕을 쬐며 20분만 걸으세요.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따뜻한 물로 오래 샤워를 하세요.
내 몸을 먼저 돌봐서 에너지가 차오르면 신기하게도 안개가 걷히듯 사람을 보는 눈이 돌아옵니다. 그때 사람을 만나도 늦지 않습니다. 친구가 적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아는 내면이 깊고 단단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은 더 춥고 시리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나 자신과 잘 지내는 능력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단둘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편안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를 얻은 셈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친구 말이죠.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힘,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밤은 억지로 누군가에게 연락하려 애쓰기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어땠어? 많이 힘들지는 않았니? 그 다정한 자문자답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나 자신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